글자를 읽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글을 읽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이것은 한 끗 차이다. 엄마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우리 이런 걸로 학원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 내 손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자고요. 요즘 엄마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열심히 힘들지 않게 잘 키우고 계신가요? 밥 먹이는 것도 고민입니다만 공부시키는 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그쵸? 뭐 아이들 뭐 온라인 학습으로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뭔가 좀 내가 옆에서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 왜냐면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제가 눈 번쩍 뜨이게 새로운 라인을 발견했습니다. 짠! 요번에 우공비에서 1일 공부 시리즈가 나왔어요. 1일 과학, 1일 사회, 1일 어휘, 1일 독해, 그 다음에 이건 1일 독해의 B단계. 이렇게 독해는 뭐 이제 계속 단계가 가는 거고, 저희 딸아이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4학년 거를 그냥 쭉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사실은 학습지에도 사회가 있고 과학이 있는 거 엄마들 아시죠? 그래서 그냥 1일 학습으로 학습지 하듯이 교과하고 연계가 돼서 3일차, 4일차 해가지고 요게 딱 30일차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하고 사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독해 라인이에요. 독해 라인. 어휘하고 독해. 요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뒤적뒤적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독해 쪽에 조금 관심 있는 엄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풀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음에 4학년 거를 뒤지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요 독해는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요거 독해 B단계를 보니까 참 요즘 애들 공부하기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시커먼 우리 시험지에 뭐 이렇게 시커먼 바닥에 막 여기 시커매지면서 막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1일 공부라고 있었어요. 그걸 시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신문처럼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예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깔깔 웃은 게 뒤에 이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티커에 보면 여기 깨알같이 1일, 2일, 3일, 4일, 5일, 이거는 공부를 매일매일 해서 여기 30일까지 붙이라는 거겠죠? 이거 어디다 붙이냐? 앞에 또 이쁜 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짠!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여기도 잘라라! 그래서 집에다 벽에다 붙여주고, 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은 엄마가 맛있는 카레를 해줄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아기자기하게 요즘 아이들이 흥미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장치들이 잘 돼 있고요. 보면은 여기도 역시 요렇게 몇일차 며칠차 며칠 해서 마지막에 30일차가 되면 끝나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실에 있을 때 원고를 읽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사회인이 돼서도 가장 이 습관 붙이기가 어려웠던 게 글자를 읽느냐 글을 읽느냐의 차이거든요. 글을 읽는 습관을 붙여야 되는데 계속 글자를 읽게 되면 전체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뉴스하다 틀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제목을 보고 파악을 해서 이 뉴스 내용의 핵심은 이거구나를 내가 알았을 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읽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글을 읽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이것은 한 끗 차이다. 엄마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우리 이런 걸로 학원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 내 손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독해의 7원리. 이 7원리는 수능에 나오는 국어 독해 7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문과 내용과 단계와 유형을 나눠서 7챕터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주제 찾기, 내용 이해,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도 안 됩니다. 피디 있었어요. 현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을 때 열심히 가르쳐보자는 거죠.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저희 큰아이 중학교 국어책인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보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저희 아이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중학교 교과서에 가면 예측하며 읽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예측하고, 그쵸? 읽기 전 예측 활동, 그 다음에 소제목 살펴보기, 글의 제목으로 예측하기, 그 다음에 글이 나오죠. 글이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이거를 중학교 가면 바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읽기 전과 읽는 중에 한 예측 활동 쓰기, 예측한 내용과 실제 내용 비교하기, 이런 것들이 막 중학교에 가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추론하기, 예측하는 거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짐작하는 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이거 6학년까지만 차곡차곡 하면은 중학교 국어로 바로 연계되겠는데? 독해 쪽에, 그쵸? 그런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연계가 된다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원리와 실전인데 하나씩 하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쭉 가다 보면 30일까지. 근데 요게 아까의 테마들 7가지 테마 요렇게, 그쵸? 요렇게 테마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카카오 캐릭터들이 어떤 것인지, 이 주제 찾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고,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4학년이니까 이 정도, 그쵸?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뒤로 가면, 그리고 여기 계속 짧은 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낱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낱말들. 여기는 이제 4학년 수준이니까 낫다와 나타, 그 다음에 뭐 요거에 대한 활용, 확인하기, 그 다음에 적용까지. 여기에서는 요 단계에서는 낫다와 나타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전이면은 글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제 찾기 첫 번째,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서 이거를 통해서 주제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루는 원리, 그쵸? 그래서 2장. 그 다음에 실전 한 날은 쭉 읽고 이거에 딸린 문제를 한 7문제를 풀고 여기 낱말 공부, 어휘, 어휘력 키우기. 그러면 끝!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이게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을 보고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를 찾아서 전체 질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그 전에 사실은 이 책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책. 근데 이 책도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이 독해력 비타민을 보면 설명문, 논설문, 인물에 대한 글, 시, 동화. 그러니까 작품이죠.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 네, 나머지는 이제 쭉 비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거를 봤을 때 독해력 비타민은 꽤 괜찮은 책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쫙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큰 글이 나오고 제목을 지어보자, 주제 파악, 그 다음에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 이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점을 쓰세요. 요것도 내용 파악. 여기 옆에 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글의 전체 구조를 이제 도식화하는 거죠.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보고, 그래서 구조 파악을 하고, 요 뒤에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가고. 근데 요게 이제 3학년 거였어요. 근데 독해력 비타민이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상당해요. 3학년 거를 지금 4학년 학생이 하는데도, 그쵸? 이 정도 긴 글을 읽어내는 정도면 이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공비 1일 독해는 일단 제목이 우공비잖아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친절하게 설명에 따라서 차곡차곡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일 독해로는 굉장히 괜찮다. 이 독해력 비타민은 제가 봤을 때 주제가 51번까지인가? 제 기억에 52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매일 한다면 한 달 반 정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달씩 2권을 할 수 있어요. 어휘도 역시 사회과학처럼 일단은 1일차, 2일차 해가지고 쭈루룩 해가지고 30일차까지 단어를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어휘 공부하면서 독해를 하거나 어휘를 일단 한 달을 쭉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독해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중학교 영어 보캐블러리 책을 보면 어근에 따라서 이제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뭐 A, B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쫙 비슷한 단어들, C, A, M이 들어가 있으면 캠프, 캠퍼스 뭐 이렇게 쫙 그거에 정리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근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를 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2학년 정도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기는 사실은 가장 쉬운 거는 한자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것. 그래서 초가 들어간 낱말, 그러면 이제 초급, 초심, 초행, 초면, 초기, 초입, 연초, 금시, 초문까지. 그러다가 열이 들어간 낱말, 변이 들어간 낱말 이렇게 있다가 또 우리나라 헷갈리기 쉬운 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순수 고유어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거저, 그저, 갑, 삭, 골닥, 골타, 채, 여기 또 제가 아나운서 능력 한번 보입니까? 채, 혼동, 혼돈,
들르다, 들리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캐릭터들과 함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도 제가 여기서 본 게 달을 볼게요. 달이 들어간 낱말. 달밤, 달도지, 달맞이, 달덩이, 달무리, 달동네, 보름달, 눈썹달. 그러니까 달이 들어간 단어 중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 달이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달동네라든가 달덩이라든가 뭐 눈썹달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단어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요거를 먼저 한 권을 하고 독해를 들어가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요게 1일차가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라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뭐 눈높이라든가 구몬이라든가 뭐 싱크빅이라든가 이런 학습지들이 하루 하는 양보다도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단어를 공부하는 책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하는 책들을 봐도 먼저 단어 정리를 하고 그 단어들이 들어간 지문을 통해서 지문을 읽은 다음에 단어가 잘 이해가 됐는지 리딩 컴프리헨션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요것도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뒤로 넘어가면 단어로 이제 게임을 합니다. 문제를 풀죠. 설명은 어떤 뜻이고, 연설, 해설, 가설이 있고, 뭐 알맞은 짝짓기, 그 다음에 여기서 활용까지, 문장 완성까지 들어가죠. 여기 문제에 다 설명이 써져 있어요. 낱말 확인, 의미 이해, 낱말 관계,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그러고 나서 뭐 상황 적용, 한자 성어까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지문이 나오죠. 지문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추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우리말을 공부하는 문제집을 잘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말을 배우기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리고 윗학년으로 올라가서 헷갈리지 않을 어휘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 달을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심지어 여기 뒤에 한자 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번이 초자였잖아요, 초. 그럼 초급, 초심, 초행, 초면 이런 게 쫙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카드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한자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니까 이런 것도 오리는 거 좋아합니다. 네가 오려봐. 오려서 오늘 배운 거 모아봐. 그러면 이제 펀치 뚫어서 또 이게 고리 링도 끼고, 그러면서 모으는 재미, 오리는 재미,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설명까지. 그래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카드까지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2단계, B단계까지 준비를 했는데, 요게 한 달 치니까 요거 만약에 3권을 차곡차곡 하면 이걸로 3개월이 가요. 그러면은 한 학기,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이거를 만약에 4학년부터 치면 6학년까지면은 6권, 그 다음에 1학년부터 한다 그러면 12권이죠? 게다가 어휘 6권이면 18권. 와, 그 정도 독해 시리즈를 쭉 한 우물을 파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중학교 국어 대비 너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거에 좀 적응이 되면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우리도 왜 처음에 아이들 학습지 시켜보고 나면 다음에는 과학도 좀 시켜볼까? 어떤 엄마가 국어도 좋다고 하던데, 원래 우리 수학으로 시작하잖아요, 연산으로. 그러다가 사고력 수학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도록 굉장히 캐릭터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 아이들 시킬 때 리딩 컴프리헨션 하면서 보캐블러리를 공부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우리나라 국어도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봄직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면 쭉 우리 그냥 밀고 나가는 걸로.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